다음은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진안 무주장수 임실지역 농해수위 예결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근본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위원으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추경안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빚더미, 편법, 졸속 추경입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가게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이 아닙니다. 부족한 세입을 메꾸기 위해서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졸속 추경입니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면서도 중기 재정 전망을 고수하고 있고 국가재정 운영 계획은 전혀 수정도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에 필수적인 채무 상환 계획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 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졸속 추경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추경안으로는 추경의 효과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정부 추경안은 17조 3천억 원 중 12조 원은 부족한 세입 보전을 위한 것이고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은 기껏 5조 3천억 원뿐입니다. 게다가 세출한 5조 3천억 원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국가보조 지원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지원금,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채이자 상환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증액 규모는 3조 9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둘째, 세출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2조 7,300억 원이 토목 및 건설 중심의 사회 간접 자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 예산은 4천억 원으로 총 세출 대비 5.5%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추경 예산 가운데 87%가 댐이나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토목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부활한 예산안입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추경 재원으로 15조 8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3조 9천억 원의 실제 세출을 위해서 무려 4배가 넘는 15조 8천억 원의 빚을 지겠다면서도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향상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기관 경상 경비 및 불효불급한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본 추경으로 재정 수지는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채무도 증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 채무 기준은 GDP 대비해서 71%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MB정부는 대선을 겨냥해서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부풀리고 과도한 세외 수입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역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근본 추경안에 대한 3가지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추경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는 12조 원의 세입 보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조정함으로써 민생 및 복지 지원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 예산은 SOC 사업 비중을 조정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사회적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이번 추경이 졸속 추경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